원피스 1161화의 제목은 화살비를 뿌리치고 맺어지는 사랑의 노래로, 챕터는 해적들의 등장으로 아수라장이 된 갓벨리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갓벨리에 해적들이 등장하자 해군들은 인간 사냥 중인 천룡인들을 피신시키고, 인간 사냥의 토끼들은 찬스일지도 모른다며 이 혼란을 틈타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혼란에 로저는 납치된 샤키를 찾고, 록스는 아내와 아들을 찾고, 정의로운 해군 거프는 로저를 찾죠. 한편 쌍둥이 샴록과 샹크스를 빼앗아 달아난 드래곤은 섬에서 나가기 위해 해군의 배를 찾지만, 그 와중 신의 기사단 멤버 중 한 명에게 걸려 신의 기사단이 발사한 레이저를 맞고 쓰러지는데, 이에 쌍둥이를 빼앗긴 천룡이는 잘했다며 갈링에게 살해당할 뻔했다 안도합니다. 이렇게 신의 기사단 멤버는 샴록을 잡으며 갈링도 애가 딸려 있었냐 놀라는데, 그녀는 샤첼스 가문의 머피궁으로 쓰러진 드래곤을 죽이려 했고, 이에 드래곤은 쓰러진 몸으로 그 애들은 내 속죄라며 이 음산한 살인 게임에 가담했기에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신도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흰 수염이 나무를 베려다 의도치 않게 머피궁까지 베어버리는데, 이에 빅맘은 자신도 죽을 뻔했다 분노하고, 이러한 혼란에 드래곤은 다행히 목숨을 얻죠. 이렇게 록스 해적단의 등장에 시끄러워지는데, 그 순간 다른 해적들이 등장하여 록스 해적단을 토벌하면 명성이 오를 거라며 둘러싸고, 이에 록스 해적단은 분노하며 해적들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머피궁은 몸을 회복하며 당황하고, 드래곤은 도망칠 수는 있지만 애기를 빼앗겨 좌절하는데, 드래곤 앞에 샹크스가 땅에 떨어져 기절해 있었고, 이를 본 드래곤은 눈을 번뜩이죠. 한편 갓벨리에 도착한 거프는 해적을 쫓아 거물 록스 해적단을 발견하는데, 이에 흰수염 빅맘 카이도는 도망치고, 카이도는 안 싸우는 거냐 묻지만 빅맘은 좀 참고 튀라며 거프랑 싸우면 금방은 안 끝난다 말합니다. 이렇게 빅맘은 튀면서 거프에게 헤븐리 파이어 블리치란 기술을 사용하는데, 빅맘의 공격에도 거프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채로 빅맘에게 그 정도론 소고기도 못 굽는다 조롱하죠. 한편 갈링의 아이를 구한 머피는 아이가 쌍둥이인지 모르고 샴록을 되찾아 천룡인에게 보고하지만, 샹크스는 드래곤이 데리고 도망치며 내 형제는 가망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너만은 구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사람들은 도망가려 하지만 신의 기사단은 인간 사냥을 계속하고, 해군들 또한 해적들의 위치를 보고하며 쫓는데, 그 와중 록스 해적단은 샤키를 찾기 위해 움직이죠. 장면은 샤키가 있는 곳으로 바뀌고, 소머즈성은 샤키를 찾는데, 샤키는 수갑이 묶인 채로도 해군들을 전부 쓰러뜨려 소머즈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귀염성이 없어 싫다며 뺨을 때립니다. 소머즈의 공격에 샤키는 반격하는데, 이에 소머즈는 다리를 붙잡아 무기로 내려치고, 어차피 살려둬도 갈링이 체갈거라며 아무도 득보지 않게 여기서 죽이는 게 감동적으로 먼 바다에서부터 너를 구하러 달려와서 도착했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참혹한 주검이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냐고 말하죠. 한편 샤키를 구하러 간 로저 해적단은 록스 해적단에게 막히며 이들은 서로 먼저 구하려 하는데, 이에 로저는 레일리에게 샤키를 부탁한다 전하고, 이를 들은 레일리는 샤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머즈에게 공격당해 쓰러진 샤키는 소머즈에게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순간 레일리가 등장해 명계로 배웅해주겠다며 피아나라는 기술로 소머즈를 그대로 베어버리고, 샤키에게 늦었지만 데리러 왔다만 합니다. 레일리의 등장에 샤키는 눈물을 흘린 후 레일리에게 늦었다며 안고, 레일리도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며 이제 2번 다시 라고 말하는데, 이를 본 로저와 가바는 질투하며 눈물을 흘리고 샤키를 탈환했으니 보물을 챙겨서 튀자는 로저의 말과 함께 원피스 1160이라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61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갓벨리에서 활약하는 몽키 디 드래곤과 해군 영웅 거프. 이번 화에서 드래곤은 쌍둥이 샴록과 샹크스를 훔쳐 갓벨리에 빠져나오려 해군의 배를 찾다가 신의 기사단 머피에게 발견되어 공격당해 쓰러집니다. 이렇게 쓰러진 드래곤은 부상을 입었음에도 그애들은 이 음산한 살인 게임에 가담한 나의 속죄라며 아이들에게 손을 뻗었고, 드래곤은 죽을 위험에 처했어도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당연하다며 죽음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드래곤은 의도치 않은 흰 수염의 공격으로 다행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이후 떨어져 있던 샹크스를 발견해 보물 상자에 넣어 이를 로저 해적단이 발견하여 샹크스는 로저의 의지를 이으며 선한 마음을 가진 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에서 거프는 드래곤과 달리 갓벨리를 습격한 해적들을 쫓으며 해적들 때문에 중단된 인간 사냥을 다시 재개하려는 인물처럼 보였고, 이러한 이유로 거프는
현재 많은 독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진 거프가 천룡인의 인간 사냥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후 거프는 천룡인의 인간 사냥을 알게 되어 드래곤이 해군을 그만두고 혁명군이 된 것처럼 거프의 정의관이 바뀌는 시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거프는 갓벨리 사건에서 천룡인을 지킨 것을 후회하고 있었으며 거프는 이들에게 구속받지 않기 위해 진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걸로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거프는 드래곤과 달리 해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는 엘바프 왕 하랄드가 왕으로서 엘바프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세계 정부와 협력했던 것과 비슷하게 거프는 원피스 세계에서 혼돈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세력이 해군이었기에 거프는 해적들에게서 피해받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 생활을 계속 이어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하랄드는 해군에 대해 말하며 조직이니까 쓰레기도 있는 거라면서 해군은 매일같이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군대로 희생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처럼 말했었는데 거프 또한 거인의 역사적인 흉폭성 때문에 해군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희생을 감수하고 그 거인의 흉폭성을 전력으로 삼아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었죠. 즉 거프의 가치관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거프의 가치관은 코비를 가르치며 더욱 드러나는데요. 과거 거프는 영감이랑 아기가 맹수 천지인 섬에 남겨졌고 넌 2명만 탈 수 있는 보트에 타고 있을 때 코비에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데 이에 코비는 자신이 보트에 내리고 2명을 구하겠다 말하지만 거프는 코비에게 틀렸다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영감은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죠. 이어 거프는 너희들은 대체 뭘 구하기 위해 해병이 된 거냐며 영감보다 너희들 쪽이 훨씬 미래가 있다며 아기랑 둘이서 너희들이 살라 말하는데 이러한 거프의 대사는 거프의 가치관 그 자체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비는 이러한 거프의 가르침과 반대로 해군의 미래이자 해군의 영웅이라 불리던 자신을 해병 800명과 군함 한 척으로 바꾸며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았고 이에 거프는 이러한 코비를 지키기 위해 해적 섬으로 쳐들어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코비를 구한 후 너희들이 해군의 미래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거프의 이러한 대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눈감으며 세상과 타협했던 자신과 다르게 해군 코드를 반납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는 코비와 제자들을 보며 해군의 미래라고 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거프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후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 1161화 관전 포인트 두 번째, 갓벨리에 등장한 선대 능력자. 이번 화에서 악마의 열매, 선대 능력자들로 보이는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록스 해적단 어인 바벨로. 바벨이 갓벨리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무런 징후가 없었지만 이후 바벨의 머리는 화염처럼 타올랐었는데 이러한 정황과 바벨이 에이스와 비슷하게 목에 염주를 하고 있었던 이유로 이는 바벨이 에이스처럼 이글이글 열매 선대 능력자라는 오다 작가의 떡밥으로 보였으며 이렇게 바벨이 이글이글 열매 선대 능력자라면 바벨은 불과 물을 전부 사용할 수 있었던 어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두 번째 인물은 록스 해적단 야쿠자 쿄 은부로. 쿄가 록스 해적단이 되기 위해 등장했을 때 은부의 크기를 보면 자신을 걷어찼던 해적과 비슷했었지만 은부가 그 해적을 공격하자 은부의 크기가 커졌는데요. 이러한 장면은 은부의 능력에 대한 오다 작가의 떡밥으로 보였고 이러한 장면으로 능력을 유추해본다면 이는 전신의 근육을 부풀려 완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방의 타격을 흡수하여 더 강한 공격을 하는 최악의 세대 우르지의 능력으로 우르지의 열매 선대 능력자로 생각되네요. 세 번째 인물은 록스 해적단 캡틴 존으로. 캡틴 존이 갓벨리에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을 보면 손에 아무것도 장착하지 않았지만 이번 화에서 캡틴 존의 모습은 고철로 만든 손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황과 캡틴이라는 이름의 유사성으로 록스 해적단 전설 캡틴 존 또한 캡틴 키드의 자기자기 열매의 선대 능력자로 생각되네요. 네 번째 인물은 신의 기사단 머피궁으로. 머피궁이 드래곤을 공격할 때 마치 파시피스타와 비슷하게 레이저를 발사했는데 당시에는 베가펑크가 세계 정부에 없었고 키자루 또한 해군에 입대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머피의 레이저는 빛빛 열매일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머피궁은 혼란 속 넓은 갓벨리에서 유일하게 드래곤을 빠르게 찾았는데 이는 빛의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러한 정황으로 신의 기사단 머피궁은 키자루의 빛빛 열매 선대 능력자로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